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상담사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직업상담사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유종원 상무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종원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모시기 정말 어려웠는데 네. 상무님께서 직업상담 관련된 업무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2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아, 네. 21년 되셨군요. 너무 오래됐죠? 네. 네, 이제 퇴직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직 컨설팅.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직업상담사분들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는지 채용 전문가로서 모셔봤어요. 네. 네, 네. 네. 학력은 어떻게 돼야 되고 자격증, 나이, 성별 기준은 있는지,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도 본 적이 있는데 면접장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직업상담 관련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도 뽑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렇죠. 본인은 과연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느냐?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취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상담사가 대부분 경력직을 많이 원하죠. 그리고 아마 제가 6년 정도 이제 그 양성 과정을 운영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직업을 바꿔서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6년 동안 하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보유를 했지만 취업하기가 힘들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자리는 있습니다. 네. 다만 내가 가려는 쪽하고 나와 이 미스매칭이 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것 뿐이지 직업상담사 자격증만을 가지고도 갈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면 꼭 이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많은 유료 직업 소개서가 있잖아요. 네. 저희 회사도 참 큰 유료 직업 소개서인데 작은 데도 있거든요. 3명, 4명 있는 그런 곳에서도 작은 경력을 쌓아서 가면 되는데 가기 싫은 거죠. 사실 조금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그런 의식들이 많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내가 한 1, 2년 정도는 작은 데에 갔어도 내가 경력을 조금 쌓고 단계적으로 내가 직장 이동을 통해서 원하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형태들이 많이 지금 있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사업이지만 경력이 없으신데 자격증만 갖고 있을 때도 채용하시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공공사업인데도 그렇죠. 왜냐면은 네.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지원을 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업무 지원자를 뽑는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죠. 최근에 규정이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업무 지원자를 필수로 여겼다면 지금은 이제 업체들마다 자유롭게 쓰는 회사가 있고 아니면 채용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서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리고 대학 사업이나 이런 쪽은 직업 상담자 자격증이 없어도 사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좀 그래서 많은 직업적 에리어를 조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자꾸 이제 이렇게 좁혀서 보는 경향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씩 좀 여쭤볼게요. 네. 학력은 고졸, 대졸, 석사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직업 상담사의 능력과 학력의 기준을 봤을 때 이게 비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예전에 제 직원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컨설팅도 잘해주고 또 카운셀링 능력도 잘 케어해서 그 친구가 잘 성장을 해서 조직의 어떤 리더까지 올라갔던 케이스도 많이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고졸부터 해서 석사까지 많이 있지만 꼭 이제 내가
석사를 따야 된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저희가 어떻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취업에 보시면 채용 공고가 있고 채용 공고에 보면 최소 학력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고졸 이상이 되어 있으면 고졸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졸 이상이 되어 있으면 대졸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우대사항에 관련된 쪽에 석사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당연히 석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채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수 있겠죠. 그래서 고졸이라고 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만한 게 나이. 네. 나이가 많으면 뽑지 않으시나요? 사실 뽑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회사에도 사실 50이 넘어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나는 나이가 많아서 혹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직장 경력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서비스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기업 정보를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행정을 잘하는 분도 계실 거고 취업 파트에서도 직업 상담사라고 이야기하지만 할 수 있는 영역에 많은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의 어떤 강점들이나 경력들을 잘 활용해서 그게 뽑는 회사에 얼마만큼 도움이 잘 된다는 부분만 잘 어필만 하셔도 아마 취업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60세 넘으셨는데 채용되신 분들도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성별에도 뭔가 남자를 선호한다거나 아니면 여성을 선호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직업 상담사, 좀 넓게는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쪽까지 네.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직업 상담사 지금 현재 우리 고용노동부나 경기도라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취업 지원 사업 쪽에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직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남자보다는 여성 분포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내에서 하는 이제 커리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자가 좀 더 비율이 조금 더 많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경영 컨설팅까지 이어지면 거의 남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 상담사라는 쪽은 왜 여성 분포가 많냐고 봤을 때는 이게 여성만의 강점은 부럽고 섬세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좀 이게 취업 때문에 조금 힘들어한다거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따뜻하게 보다듬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들, 경륜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좀 강점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10년 전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일용은 사실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죠. 취약계층 쪽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내 상처받은 마음을 좀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10년 전에 많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었던 여성분들이 그런 강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담의 대상에 따라서 좀 성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기보다는 없죠. 남성분이실지라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채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네요. 네.